이번에는 이쪽 도움이 필요하신 걸 부분 작업할게요. 이거 작업하려면 이쪽은 뭐 쉽죠? 얘는 H3 써서 작업해도 되고 P태그 써서 작업하셔도 되고, 이쪽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두 개의 우선 박스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 큰 박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 왼쪽 박스 오른쪽 박스 나눠서 작업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이쪽은 인포라고 작업을 해놨고요. 이쪽 안에다가 인포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제목은 제목을 그대로 써도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요거를 제목으로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글씨 하나 여기다 살짝 넣어줄 거고요. IR을 빼줘야겠죠. 빼주고 여기다가 BR 태그 하나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P 태그 써서 여기 P 태그 써서 저거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도 BR 태그 써서 중앙 정렬해 줄 건데 중간에 여기에 A 링크가 하나 들어가죠. A 링크가 하나 들어가서 A 링크로 살짝 하나 감싸 주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하나하나씩 헷갈리면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다가 인포라고 작업했으니까 스타일에 가셔서 이쪽에다가 또 인포 주석 표시 해주시고, 인포가 있고요. 인포 안에 H3가 있는 거죠. H3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 안에 P태그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쟤도 패딩 값이 좀 들어갈 텐데 패딩 값을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치중도 되는 것 같은데.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그러면 완성된 거 화면 보면 여기죠? 네, 여기죠. 치중도 들어갔는데 백그라운드 색이랑 하이트 값은 빼줄게요. 요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쪽을 빼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얘만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전체에다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폰트를 보면 폰트 사이즈는 40이고요. 폰트 사이즈 40이죠. 이렇게 얘한테 주면 안 되죠. H3한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태그한테는 폰트 크기가 몇인가요? 18? 네, 18. 네, 18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컬러 색은 666?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패딩 값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얘한테 패딩을 밑으로 20 정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뭐 원본 사이트는 이쪽이 폰트 웨이트가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폰트 웨이트가 두께가 우린 기본값이 300이 400이죠. 300 정도 해주시게 되면 약간 얇아지지 않네. 이게 300인가? 400 해볼게요. 웨이트 할 때는 px가 붙으면 안 되죠? 네, 요 정도.
도 얇게 됐는데 여기도 좀 얇죠.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셔도 네. 크게 깨져 보이진 않죠? 또 너무 얇으면 윈도우에서 깨져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폰트 크기가 작을 때는요, 너무 얇은 걸 주면 깨져 보이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됐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요거죠. 문제는 이쪽에 두 개의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 두 개의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작업할 때 이쪽에다가 DI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로 인포 박스 이렇게 하나 만드실 거예요. 인포 박스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편하게 하려면 소스를 간편하게 하려면 ULLI 해주고요. 여기에 LI 해서 LI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왼쪽에는 상담 안내가 들어가고요. 상담 안내가 들어가고 여기는 상담 시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또 LI 안에다가 또 ULLI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간편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LI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아예 DL 그 다음에 DD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제목이니까 DT라고 쓰면 되겠죠. DT라고 작업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내용에다가 DD에서 여기다가 뭐 대표번호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표번호 들어가고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비아에서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어요. DL, DT로 코딩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코딩은 상관은 없지만 정말로 웹 표준을 준수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왼쪽 오른쪽 박스를 나눠서 작업하는 게 더 좋죠. 가령 이렇게 해서 인풋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DL 박스가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담 안내 해서 H4가 들어가는 거죠. 얘도 제목이니까 상담 안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DL 박스 만들어서 여기는 상담 시간. 그리고 그 밑에는 뭐 ULLI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어요. P택으로 참여해도 상관은 없으시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박스 있고 글 있고 제목 있고 그 다음에 목록 있고 딱 보기에도 명료해요. 요 구조가. 근데 아까 전에 ULLI 또 LI가 구조가 있고 또는 DL, DT로 구조를 작업하게 되면 그렇게 코딩해도 되지만 접근성은 이게 더 가깝다는 거. 더 안정적이고 제목 태그 다 있고 목록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대표번호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표번호가 1544에 437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비즈니스 솔루션 해놓고 여기는 1661 4370 이렇게 작업해 주세요. 됐죠? 그리고 상담 안내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게 되면 되는데 우선 왼쪽 박스하고 오른쪽 박스를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나눠줘야 될 거. 이름 안 쓰고도 작업하게 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안 써도 되려나? 클래스 이름을 안 써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이름을 IB left라고 작업해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여기에 I랑 B를 따서 in left라고 작업해주고 여기는 right. 이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름을 쓰겠다고 인박스 해놓고 이렇게 lef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칸칸 3번 하는 거는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3번 연달아서 단어가 들어간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뭐 자기만의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포 박스가 있고 그 안에 H3 P 태그가 있고 그 안에 DL 박스로 인포 박스가 있는 거고요.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구조죠. 이 상태에서 이제 CSS에 가서 스타일에 가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인포에 인포 박스니까 인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인포 박스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포 박스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이쪽에 in left 갖고 와서 여기다가 left라고 작업해 주고 여기는 right라고 작업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구조가 눈에 보이죠? 안 보여요?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네들이 영역을 갖기 위해서 플롯 레프트를 주죠. 플롯 레프트를 주고 여기도 플롯 레프트 주고 여기도 이제 오버플로 히든까지 주는 거는 이제 다 알아요. 가로를 정렬하는 거 다 아는데 이 상태에서는요 영역을 잡았을 때 항상 모르겠으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요 영역을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코딩을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 색깔이 안 들어가면 뭔가 잘못된 거죠. 색깔이 안 들어가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항상 색깔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잘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잘 들어갔어요. 그럼 왼쪽으로 쏠리긴 했지만 위드 값 같은 거 안 줘서 쏠리긴 했지만 얘는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위드 값을 줘볼까요? 위드 값을 이쪽에다가 위드 값을 50%, 그 다음에 밑에도 위드 값을 50%라고 줄 거예요. 됐죠? 그 상태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C는요 상성을 받았기 때문에 텍스트라이 센터 상성을 받았기 때문에 밑에도 다 텍스트라이 센터가 돼버려서 우리는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인포 박스한테 다시 레프트라고 수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주소가 더 길고 디테일하고 밑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얘가 더 높겠죠. 우선순위는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텍스트 온라인 센터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요 밑에도 간격이 좀 필요하니까 요 밑에 얘죠. 얘한테도 패딩을 밑으로 한 30 주면 되나요? 패딩을 밑으로 30. 피텍한테 패딩을 밑으로 30 정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50. 이렇게 됐죠? 요 정도 내려가시면 되고. 근데 이거 이제 보면은요, 원래 사이트는 이쪽에 여기 여백이 있죠. 여백이 있어요. 그거는 요거를 감싸고 있는 박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싸고 있는 박스가 얘죠, 얘. 인포 박스죠. 그래서 패딩을 URL은요, 양쪽으로 한 200 정도 주면 될까요? 양쪽으로 200. 너무 많이 줬나? 네, 이 정도? 빠르고 여기 보면
빠르고 다음에 한 이 정도니까 여기도 더 줘야 되겠네요. 220.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랑 저랑 작업한 거 보면 틀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많이 배우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다 패딩 값 주고 막 다 계산했을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만 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 작업만 해줄게요. 그러면 상담 안내는 폰트가 몇인가요? 상담 안내 레프트에 있는 H4죠. 얘는 H4고요. 폰트 사이즈는 한 16 정도 될 것 같고, 컬러는 여기는 333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트에 있는 H4도 마찬가지죠. 라이트에 있는 H4도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레프트에 H4 주는 거랑 라이트에 H4 주는 거랑은 똑같아요. 그죠? 이 앞에 이름만 틀릴 뿐이지 공통 요소죠. 하나로 뺄 수 있죠. 교집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앞에 이름만 빼주면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번만. 인포박스에 H4 두 개. 그럼 얘네들은 지워도 상관없죠. 그러면 소스가 훨씬 더 짧아지겠죠.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갔고, 그렇죠? 백그라운드 색을 살짝 빼볼까요? 백그라운드 색을 빼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빼서 작업해 줄 거고, H4 밑에는요 패딩 값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패딩은 5 정도, 이 정도 줘볼게요.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밑에 레프트에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려면 이렇게 간격이 좀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처리하려면 인덱스에서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다가 대피 번호는 여기는 번호한테는 스트롱이나 붙여줄 거고요. 여기다 스트롱 해줄 거고 대표 번호한테는요 EM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EM. 여기도 EM. 그래서 EM하고 스트롱을 넣어서 중요성을 강조시킬 거고요. 번호는 의미까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스트롱을 쓴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EM하고 스트롱이 차이점 아시죠? 둘 다 강조 표시긴 한데 의미까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트롱이고 겉으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E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 레프트에 EM이 있었고 레프트에 STRONG 스트롱 테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폰트 사이즈는 24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컬러가 333이고 그 다음에 스트롱은 24에 컬러가 얘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니까 00 81 18 이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폰트 사이즈 더 크네요. 30 정도 해줬네요. 있죠? 그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왔네요. 이 정도로 나왔어요. 되셨죠? 그렇게 밑에 것도 이쪽도 요 부분도 스트롱이니까 이쪽에 스트롱, 이쪽에 라이트에 LI라고 했나? 네, LI라고 했죠? 네, 여기한테 LI한테도 여기는 폰트 사이즈를 16 정도 하면 되나요? 16 정도. 16 정도 하면 되나? 컬러는 몇인가요? 333인가? 좀 더 연해야 될 것 같은데? 666.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 크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크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EM 태그한테 위드 값을 주면 되겠죠? 얘한테 위드 값을 200 정도 줘볼까요? 200 정도 주면 얘가 안 먹히네요. 200을 줬는데 왜 안 먹힐까요? 이게 뭐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는요, 200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백그라운드 넣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까지 넣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백그라운드 들어갔어요. 그냥 분명히 200을 줬는데 500을 줘볼게요. 500을 줬는데도 안 먹히죠. 왜 그럴까요? 인라인 구조라서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M 태그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어줘서 위드 값을 먹히게 작업을 해주면 또 부작용이 생기죠. 내려가 버리죠. 그럴 때는 인라인 성질을 가지면서 블럭 성질을 줘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200 사이즈를 아마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좋죠? 이렇게. 200은 좀 큰 것 같네요. 200은 좀 큰 것 같고, 여기는 190, 180, 180, 80,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네. EM 태그도 좀 두껍게 해줄까요? EM 태그도 폰트 웨이트를 700 정도 해줘볼까? 좀 확인해 볼게요. 400,
됐네. 여기는 170 없던 걸 해주고요. 170 위드값은 170 해줬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이쪽에다 바가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바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바는 가상요소를 이용해서 넣는다고 했죠? 가상요소를 이용해서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 넣은 다음에 이 오른쪽한테는 패딩 값을 줘서 약간 여백 줘서 조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조정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I 있죠? 정보 표시해주는 거. 그거는 폰트썸으로 넣으시면 돼요. 폰트썸으로. 그래서 여기 틀 잡아줬으니까 요거랑 요걸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작업을 해볼게요.